볼 메이크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열기 한번 눌러볼까요? 찾으셨어요? 어딘지는? 여기 있는 요거. 2주차로 들어오셔야 돼. 열기. 프로젝트 열기로 열어보세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뛰고 있죠? 공이 콩콩콩 뛰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밑에 있는 볼 PNG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걸 만들기 전에 자, 여기 있는 볼 PNG 얘를 갖다가 원본은 지워버리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위에 있는 볼 PNG를 자, 끌어서 아래로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공이 보여지게 될 텐데요. 좀 공 크기가 크네요. 그래서 우리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공의 크기를 좀 줄여서 이 위에 상단에다가 우선 가져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다가 공을 우선 가져다 놓으시고요. 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움직임을 줄 건데 우선은 이렇게만 해볼 거예요. 제가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우선 콩콩콩 뛰는 게 아니라 공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 PNG의 변형 부분에 들어가셔서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위치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에다가 놓으시냐면 맨 앞에다가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키프레임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하나가 지금 현 위치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커서의 위치를 아무데나 놓고 해서 이렇게 맨 앞에 0프레임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이와 같이 맞춰 놓은 상태에서 10프레임씩 뒤로 가보도록 하죠. 타임 인디케이터를 10프레임 뒤로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 공을 끌어서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가면서 끌으세요.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10프레임 뒤에 있는 위치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한 10프레임 뒤로 가셔서 공을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키 눌러서 반드시 내리고 싶어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30프레임으로 가셔서는 얘를 이렇게 반듯하게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에다가 가져다 놔요. 다시 40프레임으로 가셔서 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공이 어떻게 가게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쵸? 이렇게 가게 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이 어떻게 움직여요? 네,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게 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베지어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게 원했던 게 아니야. 그냥 반듯하게 직선으로 가고자 원했어.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가속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을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은 현재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들이 있어요.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을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키프레임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에 여기 속도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키프레임 도우미라고 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했었냐면 천천히 나오기나 천천히 들어오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키프레임 보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보관이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키프레임이 없어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여기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면 곡선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것을 직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 타임라인 자체가요. 여기 있는 요거 보여지는 요거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그래프 편집기라고 보이시게 되는데 요걸 꺼주시면 여기 네, 이걸 꺼주세요. 여기 있는 요 버튼 찾으셨어요? 네, 요거 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 보관이다 라고 해서 나와요. 찾으셨어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자, 선형으로 시간 보관은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 보관이 뭘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이 자동 베지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형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선형.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키프레임들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해보시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키프레임 보관 들어가신 다음에 공간 보관을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넥스트 점에서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나머지 그러면 세 개도 이와 같이 선택을 쭉 다 해보시고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보관 들어가신 다음에 공간 보관을 뭘로 바꿔줘라? 선형으로 바꿔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랬더니 자, 여기가 전체가 다 무엇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직선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직선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기본으로 여러분이 베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 형태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관 부분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적용했던 자, 여기 세 번째 키프레임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 번째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채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키프레임 속도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무에 이렇게 속도를 들어오는 속도라든지 또는 나가는 속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속도가 지금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속도 값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속도 값을 올려보세요. 픽셀 값을. 그리고 밑에 있는 값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좀 짧은 감이 있긴 있네요.
크게 값을 줘서 확실하게 표가 나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5,000 정도의 값을 줘보세요. 값을 좀 작게 주면 지금 태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값을 5,000 정도로 주시고 여기 들어오는 속도에 5,000 픽셀 5,000이다 라고 값을 줘보시고요. 그리고 영향은 100%라고 줘보세요. 100%. 이렇게로 한번 바꿔봅시다. 프레임 속도 부분을 그랬을 때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결과값을 요 점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앞에 처음에 있는 부분의 점선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점선이 많이 그쵸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눌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다가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가까이 왔을 때 엄청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길이가 조금 이렇게 짧아서 여러분이 여기 길이가 좀 짧은 감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 길이가 조금 기니까 그래도 이해가 조금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있는 공이 여기 있을 때 키프레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픽셀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픽셀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640에 480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 값을 좀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값을 좀 많이 줘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속도 그랬을 때 자, 들어오는 속도 값에 증가 값을 했더니 엄청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값을 만이라고 적읍시다. 1, 만 정도로 적으세요. 만, 됐어요? 그리고 영향은 100% 이렇게.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가 이제 확연히 나타나죠?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죠. 여기서는 넓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놓으시고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확실히 태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그래서 자, 기존에 들어오기 또는 나가기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법 외에 여러분이 임으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요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프, 아까 그래프가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던 부분 보이시죠?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공을 한번 이제 요거를 튀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콩콩콩 튀기는 모션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키프레임들을 다 지워주시고 딜리트 키를 지워버리시고 자, 공을 튀기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이 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튈까? 얘가 콩 처음에는 높은 데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속도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여러분이 10프레임씩만 제가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10프레임씩 10프레임씩 이렇게 가는 모션보다는 이 속도에 맞춰 갖고 이 프레임도 같이 조정이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프레임씩 우선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이 상태에서 10프레임 뒤로 갑니다. 이렇게요. 10프레임 뒤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위치 애니메이션이 다 꺼졌네요. 그럼 다시 0프레임에다가 놓으시고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를 해줍니다.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제 C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C프레임으로 가서 얘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일단 요 정도 비켜서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놔봅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또 올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 20프레임 뒤로 가신 다음에 20프레임 뒤로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자 넥스트 요 정도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에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자 30프레임으로 가서 얘가 자 떨어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한 번 더 요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프레임에서는 얘가 떼그르르 굴러가는 모션으로 요 정도 주겠다. 요렇게.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는 요게 됐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린 것은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우선은 그러면 자 공이 바닥에 통통 튀는 느낌으로 가려면 이 바닥이 평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Y축이 떨어지는 지점의 Y축 값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공이 이렇게 톡 떨어지고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지맘대로 이렇게 되겠죠. 막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통통 튀는 느낌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따라서 Y축의 값은 똑같이 맞춰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여러분이. 그러면 10프레임 뒤로 간 상태에서의 Y축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Y축 값만 보는 거예요. 위치에 Y축 값이 402.0으로 저는 되어져 있네요. 여기를 전부 다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400으로 맞춰 볼 겁니다. 그래서 자 Y축 값에만 X축은 중요하지 않아요. 400이다 라고 하고 엔터 이렇게 쳐주세요. 400. 그러면 자 20프레임에 있는 얘도 키프레임 얘도 자 요거죠. 요거 키프레임도 똑같이 400으로 400. 자 그리고 30프레임이 있는 것도 40프레임이 있는 것도 다 400으로 똑같이 맞춰주세요. 400. 그래야 땅 바닥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똑같겠죠? 여기도 400 이렇게. 바닥의 높이가 들쑥날쑥 하지 않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죠. 그래서 400으로 다 맞춰놔 봤어요. 이렇게. Y축 값은 이제 여러분이 일단은 떨어지는 지점의 Y축 값은 땅바닥인 400을 기준해서 여러분이 완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모션이 이렇게 퉁퉁퉁 튀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어요. 여기 있는 이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정점들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보면 정점에 이렇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방향선들이 이와 같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방향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나는 자, 요 부분만 지금 수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부분만. 그랬을 때는 Alt를 누른 채, 그죠? Alt를 누른 채 움직이게 되면 자, 끊어져서 이 부분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했죠? 그러면 공이 떨어질 때, 자, 여기가 요렇게 떨어지는 공이 없죠? 자, 얘가 요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도 클릭을 하셔서 자, 확대를 해보시면 이 방향선이 여기서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선을 틀어서 자, 이렇게 틀어서 얘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조정을 해봅니다. 이쪽 먼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부터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쪽 조절점에서 수정을 하시고 이쪽 조절점에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이 방향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방향선이잖아요. 자, 이 방향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방향선들을 가지고 조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모양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쪽은 완성이 됐어.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다음 이쪽. 자, 이쪽 모션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자,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걸 끊어놓은 방향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넥스트의 방향선을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쭉쭉.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도 이제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얘도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끊어요. 끊어서 모양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끔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이 방향선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만들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것인지 잘 보시면 한 요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겠다라고 해서 하시고, 뒤에 넥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정도 이제 높이가 여기에 또 기준에서 맞춰져서 원하는 높이의 값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Alt를 눌러서 이렇게 끊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모양이 자유롭게 만들어지니까 천천히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변경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죠. 일단 공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튀면 공이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공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이 돌아가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다가 놓으시고, 자, 얘를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한 바퀴를 저 끝에 떨어지는 지점에.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가 팽그로 돌겠죠. 그래서 회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회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뒷부분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끝나는 지점 4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얘가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써줘 보세요. 1. 앞에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바퀴를 돌게 할 것인지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공이 돌지요. 그러니까 훨씬 그냥 콩콩 튀는 느낌으로다가 다가오죠. 공이 돌기만 해도 느낌이, 그렇죠? 달라졌죠, 많이.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세심하게 바꿔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여러분이 그래프가 보여요 했던 이 뒷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자, 그래프가 모양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전이 아닌 위치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로 편집을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자, 위치 부분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색깔이 서로 다르게 해서 두 개가 보여지네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은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변경이 많이 된 이 부분은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편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프 형식으로. 그럴 때는 이 X와 Y축이 현재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차원을 서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X축, Y축 따로따로. 그러면 이 부분 위치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원 분리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차원 분리. 찾으셨어요? 이 차원 분리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초록색은 X축 부분, 이 초록색 여기 나오죠. 이렇게 X축이 빨간색이에요. 여기서 Y축이 초록색이고요. 자, 볼까요? 그러면 자, 요 초록색 부분부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경점에다 클릭을 하면 이 모양은 거꾸로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요 모양이, 요렇게 된 모양이 여기서는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거꾸로 밑으로 가요.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따라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잘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세심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요걸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이 값 중에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자, 이 빨간색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콩콩 뛰는 느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정점들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제가 없애버리고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가지고 그냥 위치만 맞출 거예요. X축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부분에서 제가 이 그래프 부분을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빨간색 부분에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정점들 보이시죠? 보여요? 자, 이 정점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죠?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자, 중간에 있는 정점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게 되면 자, 이쪽 모양이 제각각 틀어지게 되죠?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 노란색으로 나와져 있는 이 방향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위로, 앞으로, 뒤로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가까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지우는 것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딜리트 키.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을 앞뒤 모양을 잘 이렇게 하셔서 자 보세요. 길이 값을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디를 보면서 제가 조정을 하냐면 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정점들. 이 정점들이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위치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얘를 이렇게 길게 빼면 간격이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좁게 빼요. 이렇게 좁게 빼가면서 모양이 나오게끔 여러분이 아까 만든 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길이 값을 이렇게 늘리면은 간격이 좁아지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 돼요. 이 곡선이 거의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하니까 쉽네요.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게. 자, 제가 곡선 모양이 완성된 거를 좀 보여드리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하면 자,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간격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곡선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분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Y의 위치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또한 이 정점들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다듬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듬어요. 잘 다듬어 봐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너무나 빠르게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조정이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되게. 얘도 마찬가지로 Alt로 끊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끊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자 프리뷰 해봐요. 그렇게 해놓고 프리뷰를 해보면 통통통 튀죠? 어때요? 아까하고는 또 다른 좀 느낌이 달라졌죠? 훨씬 섬세해졌죠?
튀는 게 통통통 튀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그래프로 편집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편집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훨씬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로 편집하는 게 쉽다라고 안 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공이 통통통 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주면은 애니메이션이 훨씬 자연스러워지면서도 재미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튀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요거 이제 그래프를 꺼주세요. 다 편집을 했으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무엇이 나와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렇게 튀는 공에다가 이 튀는 공에다가 저번 시간에 비행기 했었죠. 비행기. 여기에다가 비행기를 좀 불러와 볼까요? 비행기. 자, 비행기를 불러다가 날아가게 하는데 저번같이 그냥 대충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속도감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I를 눌러서 비행기가 어디 있었죠? 종이 비행기 PST라고 있죠? 자, 종이 비행기 PST. 얘는 굳이 컴포지션을 만들 필요가 없이 뭐만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컴포지션 만들고 가져와서 그 자리에다 공을 가져와도 되겠죠. 아, 그럼 컴포지션이 여러 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도 알게 되겠네요. 자, 종이 비행기 PST를 일단은 선택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PST, 종이 비행기 확장자 PST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찾으셨죠? 자, 가져오기 버튼 누릅니다. 만약에 컴포지션을 만들지 않고 종이 비행기만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를 푸티지로 놔야죠. 푸티지로. 이렇게 푸티지로 놓고, 자,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푸티지로 놓고. 그리고 나서, 자, 종이 비행기만 가져오자라고 했죠. 따라서 종이 비행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푸티지로 병합한 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종이 비행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종이 비행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종이 비행기가 훨씬 더 크게 제작이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안 보이죠?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아무리 찾아도 자, 화면을 다 같이 25%로 바꿔봅니다. 화면 비율을 25%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종이 비행기의 크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갖고 와졌잖아요. 일단은 그쵸? 종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 크기를 확 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눈에 종이 비행기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보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맞추기로 놓으시고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왔어요. 종이 비행기가 너무 크네요. 그쵸? 보이긴 하는데 또 따라서 얘를 더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여서 종이 비행기 크기를 확 줄여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줄여 놓으시고 앵커 포인트가 지금 종이 비행기의 앵커 포인트가 여기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종이 비행기의 이쪽으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종이 비행기 쪽으로 옮기셔야죠. 이렇게. 종이 비행기의 몸체로 옮겨 놓으시고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는 이걸로 이동이 됐죠? 이걸로 항상. 이렇게 해서 종이 비행기를 가져다 놨어요. 그러면
자, 종이 비행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슈 이렇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려볼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요 아래 부분으로 이동을 먼저 해 놓으시고 이동 툴을 이용을 하셔도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눌러서 이쪽 아래 하단으로 놓으시고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약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 틀어야 요거에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튼다. 그리고 나서 뭘 해주시면 돼요? 종이 비행기에 변형에 가셔서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프레임은 여러분이 딱 10프레임씩 이동하시지 마시고 뭐 한 번은 20프레임, 한 번은 10프레임씩, 5프레임씩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자, 이 종이 비행기의 위치 값을 먼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자, 요거를 패스를 따라서 가세요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패스를 따라가세요. 종이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이동만 주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뒤로 가야 이렇게 뒤로 가죠? 옆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패스를 따라가세요 하는 것은 자, 종이 비행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변형에 방향의 자동 설정 변형해서 방향의 자동 설정 패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레이어에 변형해서 방향을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각각의 정점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 조정하는 요거 있잖아요. 비행기를 선택을 안 하시고 하셔서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여러분이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정점 부분에 있어서 자, 가속도 부분 여기 키프레임 속도 아까 들어갔었죠? 이 키프레임 속도를 여러분이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